안녕하세요. 한의사 이혜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의사 이혜미 선생님과 함께 강의를 할 박은영 한의사입니다. 네, 원장님, 저번 달 한 달 쉬고 오셨죠? 네, 맞습니다. 원장님과 함께 하게 되어 너무 좋고요. 네, 벌써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계세요. 네, 와, 아니 저희 7시 40분부터 스탠바이를 이제 하고 있는데 네, 역시 우리의 안남주님. 네, 안남주님이 오늘 네, 강의 기대된다고 이렇게 댓글 남겨주셔서 많은 관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또 들어오고 계신데요. 네, 오늘도 좋은 강의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실시간 강의 9탄이고요. 매월 1회 첫째 주 화요일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선 강의 못 들으신 분들은 지난 영상 볼 수 있으니까요. 저희 채널 들어가셔서 당뇨스쿨 채널 들어가셔서 지난 영상 꼭 보시길 바라고요. 아직 구독하기, 알림 설정 안 하신 분들 있으면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아직 안 하신 분들 혹시 계시나요? 네, 없으시죠? 조금 있으면 10만이에요, 저희가. 원장님 실버 버튼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 그럼요. 저희도 네. 드디어 실버 버튼 봤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여기 들어오신 분들이 구독하기 혹시 안 하신 분들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저희 실버 버튼을 조금 더 일찍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분들이 한 분들이 다 당뇨스쿨 구독해줘라 이렇게 한 번만 해도 내일이면 10만 되지 않을까요? 아, 그럼요. 주변 분들에게 많이 네. 알려주시고 저희가 다음 달 11월 강의할 때 실버 버튼이 도착해서 언박싱하는 그런 강의를 한번 하면 좋겠네요. 네. 다음 달이 안 되면 12월에. 아, 올해 올해 안에. 아, 네. 올해 안에. 저는 뭐 내일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네? 네. 아, 네. 어쨌든, 네. 조만간 10만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그 도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오늘 강의 일단 소개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강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네, 오늘 강의 주제는 공복 혈당 당뇨 없이 낮추는 방법 3가지입니다. 네, 맞아요. 당뇨인분들 식후혈당만큼이나 공복혈당에 대해 관심이 정말 많은데요. 지난 7탄에서도 사실 공복혈당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네, 맞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그만큼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번 더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강의를 또 공복혈당인 이유는 요즘 건강검진을 하셨을 때 많은 분들이 공복혈당 장애 이걸 딱 보시면서 엄청 놀라셨을 거예요. 내 건강에 적신호?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정말 이게 공복혈당이 높아져서 어떻게 하면 이제 당뇨약 없이도 낮아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얘기고요. 이게 사실 이따 강의 때 말씀을 드릴 거지만 공복혈당은 5년 이내에 50% 이상이 다 당뇨인이 된다고 해요. 아,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러지 마시라고 당뇨약 없이도 당뇨를 극복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번 강의 준비해보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본격적인 강의 시작하기 전에 이벤트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에도 당뇨 관련 업체들에서 후원을 해주셔서 경품 5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와! 제품에 대한 설명은 경품 추첨 직전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신청하신 분들과 당일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각각 이번에 저희가 출간한 교보문고 건강 분야 베스트셀러 마른 당뇨 치료법은 따로 있다 4분, 온누리 아이코리아 세브란스 케어 활력 단백질 2분, 닥터키친 단호박 삼색나물이나 키노아 갈릭 닭가슴살 3분, 엉파에서 만든 쏙 빠진 양념 쭈꾸미, 그리고 이베리코 핫바 2분, 저당밥솥 당비움 4분씩 해서 총 30분께 드릴 예정입니다. 네, 많죠? 와. 네, 당일 이벤트 참여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지금 채팅방에 아무 말이나 써주시면 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채팅방에 글을 써주시고 계시는데 이런 분들은 자동으로 응모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8시 반까지 올려주신 분에 한해서 당일 참여 이벤트에 응모가 됩니다. 저희가 댓글 아이디를 추출해서 랜덤 추천 프로그램을 이용해 선정할 예정인데요. 놓치신 분들은 고정 댓글 하단에 있는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고요. 강의가 끝나면 추첨이 시작되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그 질의응답 시간은 끝에 있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도 중간중간에 질문해 주시는 것들은 저희가 볼 텐데요. 네. 네, 근데 그 와. 시간 오늘 좀 작은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제가 대신 읽어드리면 오늘 처음 뵙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고요. 많이 배우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고요. 특히 감동적인 댓글 코코몽님이 실버 버튼 제가 맹글어 드릴게요. 구독했어요. 이렇게 하시는데 우와 감사합니다. 짱이시고 오미리님이 또 오랜만에 오셔서 인슐린 주사 하나 뺐고 수치도 전보다 많이 좋아졌다고 하셔가지고 너무 반가운 댓글도 있고 또 여러분들께서 한마디가 저희가 다 이제 어떤 것들이 관심이 있으시고 또 어떤 점에 저희가 또 꿀팁을 드릴 수 있는지 제가 이렇게 매 눈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이렇게 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중간에 강의 중간중간에 말씀드리고 혹시 놓치신 분들은 강의 끝에 또 질의응답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을 잘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당뇨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띄어져 있는 당뇨스쿨 연락처로 문자 주시면 내일부터 저희가 차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네, 저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일단 오늘 준비한 강의는 공복혈당 당뇨약 없이 낮추는 3가지 방법이죠. 어떻게 하면 공복혈당을 낮출 수 있는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소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한의사 이혜민이고요. 유튜브 채널 당뇨스쿨을 운영하고 있고 한의학과 그리고 약학을 같이 공부했고요. 당뇨 관련 논문으로 SCI에 등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2권인데요, 벌써. 당뇨이제 치료합시다. 그리고 마른 당뇨 치료법은 따로 있다. 이 두 가지 책을 저술을 했는데 교보문고 건강 분야 베스트셀러가 됐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전자책을 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봉사활동이나 협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유튜브 채널 당뇨스쿨을 함께 운영했고요. 교보문고 건강 분야 베스트셀러 함께 저자를 이제 했고, 그리고 요즘은 이제 한의당 네이버 지식인에서 상담 한의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목차 말씀드릴게요. 오늘 강의는 3가지 파트로 이루어져 있고요. 공복혈당이 높아지는 나만의 이유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생각해보면서 강의를 들어보셨으면 좋겠는데 5가지 유형을 말씀드릴 거예요. 유형을 들으시면서 나의 유형을 찾아보시고요. 파트 2에서는 당뇨 환자분들이 아니면 여기서 이제 공복혈당이죠. 공복혈당 개선을 위해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당뇨 필수 지식들을 우리 박은희 원장님이 차근차근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파트 3에서는 당뇨약 없이 공복혈당을 낮출 수 있는 3대 관리법을 마지막에 총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을 할게요. 네. 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5가지 유형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공복혈당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저는 체중. 네, 비만하신 맞아요. 분들은 사실 뭐 식후혈당도 높고 당화혈색소도 높고 그리고 공복혈당도 당연히 높을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체중이 많으면 인슐린, 특히 이제 내장 지방이 많으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서 혈당이 높아진다, 당뇨가 생긴다 이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체중이 먼저 딱 떠오르는 것일 거고요. 근데 공복혈당은 자고 일어나서 재는 거기 때문에 사실 수면과 관련이 깊습니다. 네. 저희도 진료를 해보면 환자분들이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네. 잘 잔 날 공복혈당이 좀 낮고 네, 맞아요. 잘 못 잔 날, 음. 늦게 잔 날 이럴 때 공복혈당이 높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수면이랑 관련이 정말 깊어요. 자고 일어나서 재는 혈당이기 때문에 특히 공복혈당은 수면과 관련이 깊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자는가 그리고 또 나의 수면의 질은 어떤가 이런 것들이 공복혈당을 굉장히 좌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3번째가 스트레스인데요. 스트레스 영향도 되게 많이 받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요새 고민이 생기면 공복혈당이 곧바로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네, 있죠. 있죠. 제 혈당이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원장님? 아, 지금요? 아니, 지금. 아니죠? 아니에요. 지금은 네. 제가 오늘 이제 좀 한 달 쉬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말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 저 맥을 좀 봐주세요. 그랬더니 맥이 실제로 막 엄청 박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원장님 원래 좀 맥이 천천히 뛰는 맥인데 엄청나게 빠르게 뛰고 네.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또 여러분의 댓글을 보니 이거 화이팅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원장님 이미 시작했는데요. 그럼요. 네. 어쨌든 파트 1 지금 유형을 찾는 걸 할 텐데 일단 공복혈당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체중 그리고 수면 그리고 스트레스 영향을 많이 받고요. 마지막으로는 간 영향도 사실 많이 받아요. 네. 왜냐면 간이 혈당을 조절해주는 장기이기 때문에 간이 자는 동안 얼마큼 혈당을 잘 조절해주느냐가 공복혈당을 좌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이 정말 일을 열심히 잘하고 간 기능이 좋다라고 하면 공복혈당이 낮은데 만약에 간 기능이 안 좋거나 간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공복혈당이 높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4가지를 좀 염두에 놓고 제가 유형을 나눠드릴 거예요. 이런 4가지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왜 5가지 유형이 만들어졌는지 이해가 되실 거거든요. 5가지 유형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내가 나랑 관련이 가장 깊은 유형을 한 가지를 생각을 해주시고 주된 유형이에요. 2번째는
부수적인 유형을 하나 또 고르시면 됩니다. 왜냐면 제가 진료를 해보니까 딱 하나만의 문제가 있는 분들보다는 좀 적어도 2개 네. 정도가 같이 껴있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5가지 유형을 말씀드리면 나는 이게 가장 문제인 것 같아 라고 하는 주된 이유 하나를 찾아주시고 그다음에 2번째로는 부수적인 유형, 부수적인 이유를 하나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일단 설명을 좀 드리면 첫 번째 유형은 비만형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체중 이야기인데 살이 찌니 공복혈당이 높아졌어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네, 네. 네, 그리고 특히 건강검진에서 요새 공복혈당 많이들 체크하시는데 건강검진을 하게 되면 사실 식후혈당이나 당화혈수는 안 나오고 공복혈당만 나오니까 맞아요. 네, 공복혈당이 높아서 내가 당뇨인가? 막상 또 정밀 검사해보면 당화혈수나 뭐 식후혈당은 괜찮은데 공복혈당은 높다 이런 경우들이 있고 최근에 내가 살이 쪄서 그런가? 이런 고민들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살이 찌니까 공복혈당이 높아졌어요 이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2번째로는 아까 이제 또 수면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수면은 사실 늦게 자는 분들이 요새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새벽 12시, 1시 이후에 자는 거는 좀 약간 기본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뭐 평균 12시 반? 12시 전에 자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일상생활을 이제 하다 보면 특히 20, 30, 40대까지만 해도 사회생활 열심히 하시다 보면 일찍 잘 수 있는 환경이 잘 안 돼요. 진짜 노력하지 않는 이상. 맞아요. 그래서 늦게 주무시는 분들 맞습니다.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습관형. 왜냐면 불면은 아닌데 내가 잠을 못 자는 건 아닌데 내가 안 자는 거죠. 12시, 1시까지. 그래서 1시 이후에 자는 현대인들은 특히 공복혈당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점 이해하셔야겠고 이런 기사도 있었잖아요. 새벽 1시 이후에 자는 사람이 당뇨 발병 위험이 더 높더라. 맞습니다. 3번째 유형이에요. 세 번째 유형이 이것입니다. 네, 불면증에 시달리면 공복혈당이 높아져요인데요. 이런 분들은 잠은 자고 싶은데 불면증이 있는 거예요. 입면이 좀 힘들다거나 잠이 드는 게 힘들다거나 네. 아니면 잠들고 나서 유지가 좀 잘 안 된다거나 아니면 한번 여러 번 깨는 경우도 있겠죠.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어쨌든 불면에 시달리면 공복혈당이 당연히 높아집니다. 네. 왜냐하면 잠을 깊게 못 자기 때문에 그만큼 뇌는 계속해서 포도당을 자는 동안 필요로 하고 뇌가 필요로 하면 당연히 간은 만들어주잖아요. 맞습니다. 당연히 공복혈당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4번째 유형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당연히 코티졸 호르몬이 많아지죠. 그래서 네.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코티졸 호르몬 분비가 늘어나고 그것 때문에 혈당이 높아진다. 이런 거는 당뇨인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당연히 공복혈당이 높아지고 실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복혈당이나 식후혈당이 그냥 평탄하게 잘 잡히다가 네. 갑자기 최근에 공복혈당이 확 높아졌어요? 이런 경우들 있는데 네. 거의 다 스트레스. 맞아요. 네. 제 환자 중에서는 갑자기 저희 가족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 혹은 뭐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맞고 나서 공복혈당이 좀 높아지셨기도 했고 최근에 이제 원장님께서 불면증에 대해서 이제 치료를 하셨을 때 공복혈당이 확 낮아지고 꿈이 많은 환자가 꿈을 안 꾸게 되었을 때 공복혈당이 낮아졌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네, 맞아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수면 쪽이긴 했는데 네. 어쨌든 악몽을 안 꾸고 꿈을 좀 덜 꾸니까 네. 공복혈당이 낮아졌던 경우도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불면인 경우가 있고 또 불면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잠을 자지 못했을 때 계속 뇌가 활동을 하게 되면서 공복혈당이 자연스럽게 높아지게 되고요. 코티졸 호르몬이나 스트레스 호르몬이 자극이 되면서 공복혈당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전 4가지 다 해당이 되네요 이러시는데요. 그렇습니까? 4가지 다요? 그러면은 좀 치료가 치료가 시급하십니다. 시급하고 조금 오랜 기간을 좀 잡으셔야 돼요. 근데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주된 이유 하나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된 유형, 네. 주된 이유를 꼭 하나를 찾으셔야 되고 근데 부수적인 거는 하나나 2개 정도는 더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일단 마지막 거를 말씀을 드리고 같이 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은 간혈형인데요. 이게 무슨 소리야?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병들 중에는 간 때문에 간과 관련된 병들이 많아요. 안구건조도 그렇고요. 네. 아니면은 뭐 당뇨도 당연히 간 문제라고 하는데 쥐가 네, 밤에 쥐가 난다거나 이런 근육에 쥐가 나고 근육이 경련이 일어나거나 네.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간 같은 경우는 우리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면 과로하거나 네네. 잠이 부족하거나 이러면 간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음. 그래서 현대인들 같은 경우는 예전보다는 현대인들이 더 간과 관련된 병들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우리 엔진이 너무 엔진을 과하게 쓰면 과열돼서 이렇게 열이 나잖아요. 그것처럼 간도 너무 이렇게 과로하고 피로가 누적되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다음에 술도 많이 마시고 이렇게 되면 간도 이렇게 엔진이 과열되는 것처럼 열이 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이 간열형이 간에 열이 난다 이런 뜻이 한의학적인 표현이에요. 사실 간열 이런 저희는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간에다 체온계를 쟀는데 뭐 체온이 높다 이런 뜻이 아니라 실제 과부하로 인해서 이렇게 열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다. 그런 현상을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든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혈당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간열을 받았을 때 대표적으로 전 눈에 충혈을 있는 증상이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이 열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자동차 엔진이 막 공회전을 했을 때 막 열이 이상하게 발산이 되듯이 우리 몸도 너무 간이 많이 움직이다 보면 이 열들이 내 몸속에 열 증상으로 실제로 나타나죠. 실제로 머리가 두통이 오거나 아니면 띵하거나 충혈이 있거나 뭐 여러 가지의 증상, 또 피로감을 많이 느끼시는 등 여러 가지가 다 간열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간열이 있는 경우에도 당연히 혈당이 높아질 수 있다. 왜냐면 아까 사전 지식으로 설명드렸던 것처럼 간이 혈당을 조절하는 장기이기 때문에 네. 간에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공복혈당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5가지 유형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댓글로 이제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주된 유형은 뭐고 부된 유형은 부수적인 유형은 무엇인지 자기 스스로를 진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진단이 나와야 이게 추로도 되거든요. 맞습니다. 네, 여러분 어떤 유형이신가요? 스트레스를 받으니 잠이 안 오고 혈당이 높아져요. 뭐 이런 얘기들 하시고, 그렇죠? 스트레스를 받은 증상 역시 간열이 많아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술 끊으면 간열이 얼마 만에 해결되나요? 간열의 또 증상으로는 지방간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이 너무 많이 쌓이다 보면은 그 증상 중에 하나가 이제 간에 지방이 끼어 있는 상태를 말할 수 있는 건데 지방간을 어떻게 치료하나요? 라는 질문을 최근에 받았어요. 지방간을 치료할 수 있는 한약이 있나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방간이라는 거는 간에서 일을 못했을 때만큼의 어떤 병리적인 상황이 필요한 만큼 치료기간이나 내가 생활 교정으로도 역시 그 정도 만에 한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지방간을 없앨 수 있는 치료 방법은 저는 사실 음식을 덜 먹고 간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요법을 선택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쉽게 지방간을 빼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없으시리라고 보는데요. 체중 줄이시고 운동 열심히 하시고 간열을 발산시킬 수 있는 그런 치료 요법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댓글을 계속 보고 있었는데 네. 주된 유형이랑 부수적인 유형을 찾아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거의 대부분 스트레스를 얘기하시네요. 맞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해서 파생될 수 있는 게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나 술로 풀어야지 라고 할 수도 있으실 것 같고 또 불면증도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다 보면은 불면이 올 수도 있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먹는 걸로 풀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죠. 네, 그렇긴 그래서 하죠.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을 해서 많은 증상들이 파생이 되시는 것 같다고 봅니다. 네, 맞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잠도 못 자고. 네, 맞아요. 스트레스 때문에 파생되는 게 참 많으시네요. 어쨌든 스트레스 얘기를 정말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 그 다음에 뭐 수면 문제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뭐 당연히 체중 문제도 있고, 네, 간열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어려우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고, 어쨌든 스트레스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일단 비만형부터 생각나는 환자분이 있어서 말씀드리자면, 네. 최근에 이런 분이 오셨어요. 혼자서 노력을 하신 거예요. 공복혈당 장애를 진단을 받고 나서 나 혼자 일단 극복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일단 내가 비만하니 살을 빼봐야지 라고 해서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 음식도 줄이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체중을 막 감량을 하셨어요. 그분이 저희 한의원 오셨을 때 하루에 3시간씩 운동을 하셨거든요. 네, 하루에 3시간. 훌륭하시네요. 네, 하루에 3시간씩 운동을 했는데 당화혈소랑 식후혈당은 잡힌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근데 공복혈당이 안 잡힌 거예요. 이유가 공복혈당이
그러니까 한 110 정도에서 멈춘 거죠. 그러니까 음. 내려오긴 내려왔는데 한 음. 110 정도에서 멈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주된 유형과 부수적인 유형을 차지하는 이유예요. 왜냐면 이유가 하나만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분은 비만형이라는 유형이 당연히 있긴 했지만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게 네. 있었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습관형. 아. 지금도 안 고치세요. 지금은 고치고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한 1주인가 2주 전에 저희가 2주에 한 번씩 진료를 하는데 네네. 1주인가 2주 전에 이제 그분을 진료를 했거든요. 네, 네네. 다음번에 오실 때까지는 제발 꼭 좀 일찍 주무세요라고 제가 또 다시 말씀드렸는데 그분은 주된 유형은 일단 비만형이었고 본인 스스로 음식도 줄이고 운동도 해서 체중을 줄여봤지만 식후혈당이나 당화혈소는 정상이 됐는데 네. 공복혈당이 어느 한계에서 부딪힌 거죠. 내가 혼자 하기는 어렵나 보다 하고서 저희 한의원에 오셨고 네. 그분은 비만형이 당연히 주된 거긴 했지만 부수적인 거 일단 습관형이 너무 강했습니다. 그래서 수면을 일찍 안 주무시고 항상 1시 이후 네, 주무셨어요. 지금 진료하신 지 한 달 넘었는데 아직도 습관을 안 바꾸셔가지고 이번엔 바꾸고 오실 거라고 믿고요. 근데 그분은 이제 습관형 때문에 습관을 바꾸는 게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 또 다른 부수적인 문제도 있기는 해요. 간열도 같이 있어서 네네네. 근데 그런 거는 이제 또 부수적인 거긴 한데 어쨌든 지금의 이제 부수적인 거는 습관. 수면 습관을 좀 일찍 해주는 거. 네네. 근데 그게 필요했던 분이 또 기억이 나고요. 두 번째 습관형에 또 기억이 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이었냐면 이분 같은 경우는 공복혈당 장애로 오셨어요. 식후혈당이나 당화혈소는 정상인데 네. 딱 공복혈당만 높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새벽에 1시 이후에 주무시는 게 습관이었고 불면은 없었던 거예요. 다행히. 그래서 이분은 습관형이 딱 주된 유형이었는데 나머지는 그래도 별로 없었던 분이었고요. 이분이 치료를 시작하고 나서 2달 만에 공복혈당이 정상이 됐어요. 그래서 와. 왜냐면 딱 일찍 주무시니까. 근데 이런 너무 경우는 멋지시다. 정말 편하죠. 쉽죠. 습관을 딱 바꿔주기만 하니까 그래도 다른 문제들은 그렇게 되게 크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치료는 어쨌든 지금도 하고 계시긴 한데 다른 문제 때문에 어쨌든 새벽 1시 이후에 잤던 습관을 딱 바꾸니까 네. 공복혈당이 2달 만에 정상이 돼서 그분도 참 깜짝 놀랐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분 같은 경우는 간수치도 높았어요. 그러니까 간수치가 높아서 사실 저는 간수치가 높으면 간열형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습관형이 새벽 1시 이후에 자는 게 일단 주된 유형이긴 하지만 간열도 같이 끼어 있다고 보고 치료를 했는데 간수치도 좋아지기도 했고 근데 어쨌든 그분은 습관을 딱 바꾸셔서 공복혈당 낮추는 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아마 지금 192명 지금 현재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늦게 주무시는 분들 정말 많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딱히 엄청 자신 있게 저희는 일찍 자고 있어요 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네. 당뇨인이라면 특히 공복혈당이 높아서 고민이신 분들이라면 꼭 수면만큼은 일찍 주무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유형 기억나는 분 얘기를 좀 해볼게요. 불면형. 불면형은 정말 기억나는 분들 많죠? 너무 원장님 많죠. 있어요? 네, 저는 오늘 이제 처방을 한 환자신데 본인이 20대, 지금 73세이신 남환이셨는데 20대 때부터 잠을 못 주무셨대요. 얕은 잠을 주무셨대요. 근데 요즘은 정말 똑똑한 환자분들이 많으셔서 이게 전과 후를 비교를 해봅니다. 내가 잠을 잘 잤 날, 잠을 잘못 잤 날. 잘못 잔 날은 135, 140 이렇게 나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잘 잔 날은 110이 나와요. 라고 말씀을 하셔서 딱 수면 문제네요. 딱 수면이 문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이 당뇨의 원인, 근본 원인은 불면이셨겠구나 라고 해서 실제로 뭐 당뇨의 원인을 저희는 개선하는 그 치료를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중심으로 해결을 하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불면형으로 생각을 하고 제가 실제로 불면에 도움이 되는 한약을 처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당뇨도 요즘 여러분들은 음식하고 뭐 운동 이 정도의 그 생활관리만 많이 힘써서 하시는데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공복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수면과 스트레스가 훨씬 더 많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공복혈당 장애가 실제로 30대 이상 4분의 1은 다 공복혈당 장애신데 그분들이 다 당뇨인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면 뭐 음식하고 운동 외에도 다른 요인이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꼭 진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꼽아라 하면 수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수면을 꼭 반드시 해결하시고요. 그래서 저는 불면은 이렇게 치료를 꼭 받으셔야 되고 오래 놔둘 경우 정말 당뇨가 발병할 수 있는 주요 원인이라고 봅니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불면이 있으면 음. 이게 나중에 당뇨로 가는 사람이 있고 네, 뭐 네. 다른 질환으로 가는 사람도 있겠죠. 뭐 네. 갑상선이나 네, 뭐 다른 맞아요. 질환으로 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불면은 어떤 병이든 시작할 수 있는 그 시발점이 될 수 있는 맞아요. 거라서 꼭 치료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기억나는 게 아까 원장님이 얘기했던 그 꿈. 그분이 정말 많이 좋아졌거든요. 네, 네네. 그래서 실제 악몽을 꾸시는 분들이 정말 무의식적으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억압되어 있고 이런 분들이 그렇죠. 많은데 그런 분들이 뭔가 명상이나 아니면 한약 치료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거나 이런 걸 통해서 마음이 많이 풀어지고 해결이 되고 그다음에 몸이 좋아지고 하니까 꿈이 없어지고 아니면 악몽을 안 꾸고 그러면서 공복했더니 확 낮아지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아까 원장님이 얘기했던 그 꿈만이 아니라 그 수면의 질이나 상태에 네. 따라서도 공복기 때 왔다 갔다 하는 거. 저희는 정말 많이 보고 있거든요. 정말 많은 케이스를 보고 있어서 밤새도록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나는 왜 잠을 못 자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스트레스 원인일 수도 있고 습관이실 수도 있고 또 일조량이 부족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실 수 있으니 너무 불면을 오랫동안 방치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불면형 얘기를 드렸고요. 또 네 번째로는 기울형. 스트레스 때문에 공복혈당이 높았었던 분의 기억이 나는데 사례가 있는데 한 분이 오셨어요. 어떤 분이 오셨냐면은 공복혈당만 딱 높은 거예요. 그분도 공복혈당 장애. 근데 그분이 오셨는데 공복혈당이 좀 애매하게 높았어요. 치료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한 110 정도 조금 애매하잖아요. 네네네. 당화수준 정상인데 네네. 그래서 일단은 한약 치료보다는 생활 습관을 좀 같이 바꿔보자. 그래서 제가 쭉 짚어보니까 다른 거는 문제가 없었는데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잠도 일찍 주무시고 뭐 술도 별로 안 드시고 그래서 그러면 좀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라 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그분이 한 달 뒤에 오셔서 공복혈당이 낮아졌다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명상을 몰랐을 당시였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명상을 하셨대요. 근데 그분 덕에 사실은 제가 명상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 어쨌든 그분같이 스트레스가 너무 극심해서 집에 와도 계속 회사 일이 생각나고 네네. 스트레스가 심하고 이랬었는데 명상을 통해서 아니면 또 다른 자신만의 방법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극복을 하고 나서 공복혈당이 좋아진 사례도 되게 많고 네. 사실 화병을 한약으로도 치료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 치료를 통해서 이게 뭉쳐있는 기울이라고 하죠. 뭉쳐있는 기운, 이것들을 뚫어내고 소통을 시키고 화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공복혈당이 낮아지는 그런 사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어쨌든 스트레스 때문에 혈당이 높아졌던 그런 사례도 굉장히 기억이 많이 남고요. 간혈형에 대한 사례도 되게 많죠. 그럼요. 원장님 기억나는 사실 저희가 보는 당뇨 환자분들이 다 간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맞아요. 저희가 간열이라는 그 단어를 써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사실 당뇨로 오시는 분들은 다 간열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췌장에서 분비하는 인슐린은 2형 당뇨라고 하면 거의 정상 범위에 해당하거든요. 네. 그래서 인슐린은 분비되는데 인슐린이 내 몸에서 못 쓰이는 거고 못 쓰이는 거는 내 몸의 시스템이 무너진 거고 또 내 몸을 치료하는 게 한약적 치료인 거고 두 번째로 진짜로 혈당을 조절하는 장기는 간이기 때문에 네네. 간에 문제가 사실 생겨버리면 혈당이 조절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사실 그래서 간을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고 치료를 하잖아요. 네네. 근데 간열이 되면 아까 얘기했던 그런 간열이 되면 당연히 혈당이 조절이 잘 안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형을 오늘 찾아봤는데요. 나의 유형을 꼭 찾아보시고 해결법을 이제 뒤에서 같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파트 2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여러분이 공복혈당 개선을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원인 때문에 공복혈당이 높아지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신다면 조금 더 공복혈당에 대해서 편하게 좀 관리를 하실 수 있으시라고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공복혈당의 정의부터 저희가 확립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공복혈당은 사람마다 움직이는 시간이나 뭐 근육량이나 여러 가지 또 움직이는 상황 그리고 음식 섭취부터 시작해서 다 다른데 원장님이 한번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공복혈당의 정의요? 네네. 공복혈당은 8, 9시간의 공복을 유지하고 나서 측정하는 혈당.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여러분이 음식을 먹지 않고 또 출근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공복혈당을 측정하시든지 아니면 한의원에 오셔서 측정된 저 음식
안 먹고 왔어요. 일부러 공복혈당 측정하려고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랬을 때는 이미 여러분이 움직임을 통해서 분해된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 정확한 공복혈당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일어나시자마자 공복혈당을 측정한 값이 가장 정확한 공복혈당 값이라고 봐지고요. 특히 기상 후 못해도 기상 후 30분 전에까지가 공복혈당의 기상 후 30분 이내. 네, 기상 후 30분 이내에 여러분이 측정하는 값이 조금 더 정확한 공복혈당 값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또 두 번째로는 병원에서 이제 공복혈당이 조금 더 높을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병원에서는 정맥혈당을 측정을 하고 집에서는 말초혈관을 통해서 측정을 하죠. 그런데 병원에서는 혈장, 다시 말해서 우리 몸은 혈액에 있어서 혈장과 혈구로 나뉘는데 혈장의 순수한 포도당만 측정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정확한 공복혈당을 알 수 있음과 동시에 조금 집에서는 혈구가 섞여 있는 피로 측정을 하는 것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측정한 혈당 값이 좀 높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미 여러분께서 병원을 가기까지의 시간이 걸렸죠. 그러면은 내 몸에서 음식을 먹지 않아도 내 몸에 일정한 에너지가 유지하게 하기 때문에 그 포도당 신생이 일어난다고 그쵸. 보실 수 있습니다. 움직이고 생각하고. 맞습니다. 네. 뭐 버스 갈아타고 긴장도 하고요. 긴장도 하고 네. 맞아요. 병원에 올라가시자마자 병원에 갔을 때 꼭 혈압이 높아간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마찬가지로 긴장 때문에 혈당값이 변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움직임에 따라서 내 몸에서의 에너지 대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병원에서 잰 공복혈당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저희가 웬만하면 집에서 잰 공복혈당이 더 정확하니 집에서 측정하시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또 진료하기 전에 이제 환자분들께 꼭 식사하셨냐고 여쭤보는데 공복으로 오신 분들이 좀 걱정이 돼요. 저혈당 오실까봐. 그래서 식사하셨냐고 해서 공복혈당 측정하려고 안 했다고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아침 식사 꼭 하고 오시라고 괜찮다고 라고 네. 말씀을 해드리는 편입니다. 맞아요. 집에서 공복혈당을 주로 측정해 주시면 더 좋은 값을 그리고 더 정확한 값을 얻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이런 분도 있었어요. 어떤 분이었냐면 새벽 5시에 눈이 떠져서 네네. 새벽 5시에 눈이 떠져서 그냥 그렇게 눈을 감고 누워있다가 이제 진짜 일어나야 되는 시간은 7시 정도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7시 일어나서 활동하고 세수하고 그러다가 한 8시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공복혈당이 항상 높다. 어떡해요.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은 새벽 5시에 눈이 떠지니 5시 반이나 적어도 한 6시 정도에는 측정을 하는 게 그렇죠. 좋은 거죠. 네, 왜냐면 계속 생각을 하면 또 포도당을 만들어줄 거고 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 많이 하시는 분들도 포도당 분해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 이유는 뇌는 포도당만 거의 주로 에너지 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공복혈당과 식후혈당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서로 많이 다르죠. 공복혈당은 어떤 게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상승을 할까요, 원장님? 아까 제가 강의 초입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고 일어나서 재는 혈당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면 영향을 받고요. 네. 그 다음에 스트레스 영향도 되게 많이 받더라고요. 네, 네. 스트레스 영향을 또 많이 받고 간이 혈당을 조절해주는 장기이기 때문에 간 영향도 많이 받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체중이 많이 나가고 내장 지방이 많으면 당연히 공복혈당도 높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의 그 원장님께서 다 이제 강의해 주신 거를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요. 공복혈당은 말 그대로 내 몸에 최소한의 에너지가 필요한 값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음식을 먹지 않았죠. 그리고 운동도 제대로 하지 않았죠. 내 몸의 기초대사량만 이제 필요했을 때 필요한 에너지. 그래서 말씀해주신 이 4가지가 공복혈당에 영향을 미치고요. 식후혈당은 당연히 내가 식후라는 것이 음식을 먹기 시작한 이후 2시간 혈당이기 때문에 어떤 음식을 얼만큼 어떻게 먹었는지가 가장 중요하게 반영이 되는 수치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공복혈당은 그럼 음식 운동하고 아예 관계가 없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공복혈당도 역시 밤에 음식을 너무 많이 먹었을 때는 내가 소화를 시키느라 밤새 에너지를 많이 또 소비를 해야 되고 또 전날 밤에 많이 이제 야식을 했거나 하면 그 다음날까지도 혈당이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그러면 나 음식 아예 안 먹고 혈당 낮춰야지 해도 올라갑니다. 이유는 우리 몸은 이 포도당 혈당이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혈당은 특히 여러분이 몸에서 필요한 에너지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당뇨라는 질환은 세포 안에서의 필요한 그 에너지를 잘 흡수를 해줘야 되는데 인슐린의 도움을 받아서 그것을 실조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여러분께서 많이 먹었으면은 우리 몸에서 저장을 잘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 역시 그 혈당이 높아지는 거고, 또 공복혈당, 아까 다시 얘기하는 걸로 돌아가서 음식을 먹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은 혈당이 낮아져야 정상인데 음식을 먹지 않아도 우리 몸에서 일정 에너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호르몬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일정 값을 유지하기 때문에 또 높아집니다. 그래서 음식을 여러분이 많이 드셔도 안 되고 적게 드셔도 안 됩니다. 너무 적게 드셔도 안 되고 맞아요. 너무 많이 드셔도 안 되고. 맞습니다. 그래서 음식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운동은 여러분께서 밤늦게 내가 오늘 많이 먹었으니까 열심히 운동해야지 해서 딱 아침에 기대로 해서 졌는데 높아 있어요. 그러면 운동이 너무 과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운동 역시도 여러분에서 몸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다시 없어진 만큼 또 보충하기 위해서 포도당 신생이 잘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너무 과해도 역시 혈당을 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밤늦게 운동하시는 거 삼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여러분께서 정말 이거 주의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원장님도 이 기사를 보시지 않았나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5년 이내에 50% 이상은 당뇨인이 되더라라는 게 통계적으로 나온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공복혈당이 110 미만까지는 그래도 잘 관리하고 내가 수면의 질이나 스트레스 때문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해도 110 이상에서 125 사이 혹은 140, 130, 140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폭을 그리신다면 여러분이 계속 당뇨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5년 이에 50%는 당뇨인이 되더라라는 것이니까 정삭혈당, 공복혈당 장애, 그리고 당뇨인 이 연결선상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의를 하셔야겠고요. 지난해 이제 발표한 그 당뇨병 팩트시트에서는 30세 이상 우리나라의 당뇨인들이 무려 공복혈당 장애인들이 4분의 1이라고 합니다. 4명 중 1명. 4명 중 1명, 그래서 엄청 많은 거죠. 어마어마하네요. 여기 4명이 딱 있거든요. 네. 4명 중 1명 다 당뇨인이 되는 거예요. 아니, 아직 30대 아닌. 아, 30대 아니시구나. 네. 좋으시겠어요? 그래서 4명 중 1명은 다 이제 공복혈당 장애가 공복혈당 장애에서 당뇨인이 되실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공복혈당 장애는 또 다른 의미를 이게 위험 신호인데요. 당뇨 전 단계에서 심혈관 질환의 위험 신호이다라고 발표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2016년에 브라질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이고요. 경동맥의 내중막 두께가 두꺼워졌다. 결국 공복혈당 장애가 이 지속이 되면은 경동맥 두께도 변화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로 꼽은 거고요. 두 번째는 공복혈당 110 이상이면 대혈관 두께는 이미 당뇨병과 비슷한 수준일 거라고 말씀하신 이제 한 교수님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복혈당이 너무 높게 유지가 되면 정말 주의해야겠구나, 진짜 위험하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많은 분들이 내 당뇨는 이제 조상님 탓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부모님도 당뇨 있어요. 네.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맞아요. 부모님이 당뇨라서 네. 제가 당뇨인이 됐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잘 되면 내 탓, 잘못되면 조상님 탓 아니에요. 네. 그래서 한쪽 부모만 당뇨이신 경우에는 여러분이 정말 당뇨의 위험이 될 수 있는 건 30%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양측 부모님이 부모 중 두 분이 다 당뇨이신 경우에는 30에서 50%로 증가한다라고 해요. 근데 그러면은 어머님, 아버님이 다 모든 당뇨인일 경우 유전적 영향만 다 받냐? 그러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당뇨와 가족력에 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쪽 부모가 당뇨이지만 내가 당뇨에 걸리지 않을 확률 70%이시고, 그리고 양쪽 부모가 당뇨이지만 내가 당뇨가 걸리지 않을 확률은 40%이고, 또 양쪽 부모가 당뇨가 아닌데 내가 당뇨가 걸릴 확률은 10%예요. 다시 말해서 부모님이 다 당뇨인이 아니셔도 내가 그런 유전적인 그게 없어도 10%는 당뇨가 걸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활 습관이나 내가 어떤 생활을 평소에 이어나가시고 있는지가 역시 공복혈당 장애나 당뇨의 원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맞아요. 가족의 식습관이 중요해요. 같은 구성원이 한 식탁을 공유를 했고 그 입맛과 식생활이 공유가 되기 때문에 그런 질환을 가족열
혹은 뭐 다운 증후군이나 염색체 이상이 있는 그 질환을 유전병이라고 하죠. 그래서 당뇨는 개인적으로는 당뇨가 유전이 되는 질환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가족력이 짙은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도 아니라 늦게 자는 집안, 맞아요. 빨리 자는 집안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있고 또 요즘 이제 젊은 아이들 양육하는 그 부부들 그러면 아기 때문에 잠이 잘 못 잔다. 제가 잘 주무시고 오세요 하면은 애들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아기가 깨요. 그럼 저도 같이 깨요. 아기가 자요. 그럼 저도 같이 자요. 이런 안타까운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면이 진짜 중요한데 어떡하죠? 그러면은 할 수 없죠. 라고 하셔서 가족은 진짜 하나의 건강도 이제 직결될 수 있는 가족의 맞아요. 습관은 그렇다고 당뇨는 봤습니다. 생활습관병이라서 맞아요. 가족은 생활습관을 공유하는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질문 중에 하나가 네. 당화혈색소 5.6인데 약물 복용을 해야 하나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제가 뭐 한의사라서 그런 건 아니고 5.6이면 저는 3개월은 제가 노력을 해볼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확실히 당뇨 극복하시는 게 되게 편하실 것 같고 5.6인데 당뇨약을 처방할 수 있는 기저질환이 또 다른 기저질환이 있을 수도 있고 네. 일단 5.6이면 일단 정상이기도 하고요. 맞아요. 네, 굳이 또 당뇨가 아닌데 사실 이게 5.6이면 정상이니까 막 와 좋아 맞아요. 이렇게 하고 5.7이면 나 전 단계인가 슬퍼하고 이렇게 하실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0.1이 오차 범위일 수도 있고 어떻게 검사하느냐에 따라서 아니면 기간에 따라서 조금 결과값이 달라질 수 있어서 5.6이 정상이니까 5.6은 완전 마음 놓으세요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뇨는 일단 생활습관병이기 때문에 항상 중요하게 저희가 말하는 음식, 운동, 수면, 스트레스 이 네 가지를 모두 다 관리하는 방향을 한번 찾아보시고 3개월 정도 후에 다시 재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서로서로 질문하고 서로서로 답변하는 네. 정말 좋은 저희는 그럼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7번은 이제 여러분께서 아까 제일 공복 혈당을 높일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비만형이었는데요. 비만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서 기준이 하나 또 있어야 되잖아요. 대부분 BMI를 보시면 되는데 더 쉽게 계산해 보시라고 그 브로칸 변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장에서 100을 빼고 0.9를 곱하는 것이 적정 몸무게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170이다. 그러면은 한 63kg 정도가 여러분의 적정 몸무게가 됐는데 이게 키가 작으면은 적정 체중이 좀 너무 낮게 잡을 수가 있고 키가 크면 좀 적정 몸무게가 증가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그래도 이 정도의 어떠한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고 BMI를 산출하지 못했을 때 저는 그냥 뱃살을 잡으면 될 것 같아요. 뱃살 잡아서 이게 딱 잡혀서 막 이렇게 늘어난다. 그러면은 주의하셔야 되고 운동하셔야 되고 저 좀 주의해야 되겠는데요. 갑자기 뱃살 얘기해서 뱃살은 다들 여러분께서 브로커 변법에서 내가 안정적으로 했다 해도 야식 많이 하시거나 포금하시거나 간식 이거 중요하시는 분들 탄수화물 좋아하시는 분들이 뱃살 많더라고요. 원장님 지금 뱃살 없다고 지금 뱃살 가지고 기준을 삼는다 이런 거 아니시죠? 아니에요. 원장님 뱃살이 없더라고요. 아닙니다. 배살은 잡히면 누구나 잡히죠. 그런데 그건 살이죠. 살. 그 표피라고 하죠 우리가. 아닙니다. 줄자를 쟀을 때 남성은 90 이상 그리고 여성은 85 이상이시면 다 내장 지방이나 복부 비만의 진단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뱃살이 이제 좀 많이 잡힌다라시고 하시면 브로카 변법에서 통과를 하셨다고 해도 뱃살을 빼셔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체중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거는 그 비율인 것 같아요. 지방과 근육의 적절한 비율. 그래서 여러분 지금 뱃살 다들 보시고 관리를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장지방이 당뇨, 인슐린 저항성의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어요. 네. 근데 제가 요거 계산을 해봤는데 제 걸로 계산을 해봤는데 제가 키가 한 160 조금 넘거든요. 네. 160이라고 일단 잡고 100을 빼면 60이잖아요. 네. 곱하기 0.9를 하면 54kg예요. 이게 굉장히 조금 타이트한 기준인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저희 남편한테 얼마 전에 이거 얘기해주면서 170 조금 넘거든요. 네네네. 170 조금 넘어서 175 언저리 아무튼 그래서 계산을 하니까
60 몇 킬로 온 거예요. 그랬더니 음. 이건 너무 빡세다. 아, 그렇군요. 네, 그렇게 얘기하긴 하던데 어쨌든 이거는 적정 체중을 계산해 주는 거니까 음. 골격이 크신 분들은 사실 체중이 더 나갈 수 있는 거고 음. 골격이 작은 분들은 조금 덜 나가거나 아니면 요 정도 적정 몸무게가 맞을 수도 있는데 아, 내가 계산을 해봤는데 나는 내 몸무게는 이게 나한테는 딱 좋은데 왜 적정 몸무게는 더 작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은 골격이 크고 원래 체격이 크고 이런 분들은 이 시계에서는 좀 안 맞으실 수도 있다는 점 이해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정도는 그냥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적정 체중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소모기 현상, 새벽 현상을 통해 알아보는 음식 섭취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다 공통점은 공복 혈당이 높다라는 거죠. 하지만 소모기 현상은 내가 자면서 새벽에 한번 혈당이 훅 떨어지면서 저혈당의 반동으로 내 몸의 보상 기전으로 공복 혈당이 높게 나오는 것이고 새벽 현상은 그냥 쭉 계속 새벽 동안 쭉 올라가는 게 이제 공복 혈당이 높아지는 것인데 소모기 현상은 주된 원인이 음식이 너무 적게 먹어서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식량이 줄으니까 내 몸에서 에너지 분해를 막 시작하면서 다시 일정 그 혈당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공복 혈당이 높아지는 것이고 그 새벽 현상 같은 경우는 간에서 이제 포도당의 생산과 분비가 이제 증가해서 발생하는 현상인데 여러분께서 이 새벽 현상을 보시려면 중간에 또 일어나서 새벽에 2-3시에 혈당을 측정을 한번 해보셔야 되겠고요. 아, 너무 빡센데요? 네, 그래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네, 것 같아요. 맞아요. 공복 혈당이 높아진 이유가 보통은 음식을 밤에 너무 적게 먹었다든지 혹은 저는 이 두 가지 모두가 불규칙한 음식 생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혹은 인슐린 용량이 내 몸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새벽 혈당은 보통 2형 당뇨인보다는 1형 당뇨인에게서 잘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그냥 공복 혈당이 높다. 그럼 내가 음식을 어떻게 먹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서 공복 혈당이 높았을 때 저희가 이 두 가지를 이제 다시 한번 한 가지 공통점으로 봐서 공복 혈당이 높다. 그러면 음식은 세 가지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은데요. 첫 번째가 규칙적으로 내가 새끼 식사는 했는지를 한번 따져보세요. 내가 규칙적으로 새끼 식사를 했는데도 공복 혈당이 그렇게 높다라고 하시면 다른 원인을 잡을 수가 있잖아요. 간 기능이나 뭐 스트레스나 네, 그렇죠. 수면이나 저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 네네 그런 거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은 새끼를 규칙적으로 적정량을 드시는 게 두 번째는 저는 한식이 정말 뛰어난 식사라고 생각을 해요. 당뇨인들에게. 그 이유는 뭐 서양식, 중식, 일식 뭐 또 다른 기타의 양식들을 보면 보통 밀가루나 아니면은 밥이라고 해도 조금 혈당이 급격히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성 음식들인데 한식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5:2:3으로 영양 비율도 적절하고요. 그리고 식이섬유가 대부분 많아요. 우리 한식의 기준이 뭐 비빔밥도 있을 것이고 쌈채소도 있을 것이고 뭐 샐러드 먹으면 되지 않냐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 식이섬유를 정말 적절하게 많이 먹을 수 있는 식단이라고 하면 한식이라고 보고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당뇨병 센터에서 그냥 한식, 동양식 이렇게 먹어라 하고 4주간 연구 진행하시고 해요. 그래서 저희는 매일매일 그냥 한식을 먹을 수 있는 민족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당뇨인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한식을 멀리 하셨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냥 야식, 배달 음식, 뭐 간식, 음주 여러 가지의 그 한식을 배제한 다른 음식들이 채워져 가면서 여러분의 혈당에 문제가 온 거라고 보고요. 한식을 적정량을 드신다라고 하면 공복 혈당 역시도 개선이 되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급격히 혈당을 올리는 정제 탄수화물도 역시 주의를 하시면 좋겠어요. 이유는 혈당의 변동성을 크게 하고 또 여러분의 혈당 스파이크 제일 무서워하시더라고요 요즘. 그렇죠.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를 자주 일으킬 수 있는 게 정제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새끼를 규칙적으로 식사를 했는지, 두 번째는 한식 위주로 식단을 구성이 되었는지, 세 번째는 내가 너무 정제 탄수화물 많이 먹진 않았는지 밤에 이 세 가지를 보시면 그래도 여러분이 공복 혈당을 조금 더 낮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소모기 현상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하자면 네. 소모기 현상은 어쨌든 혈당이 훅 낮아졌다가 보상작용. 맞습니다. 혈당이 너무 낮아지면 자다가 주인이 쓰러질 수 있으니 간이 혈당을 마구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네네. 너무 낮아져서 보상작용으로 확 높아지는 거라서 확 낮아지게 하는
게 무엇인지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아, 그래서 확 낮아지게 하는 게 아까 이제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우리 음식 얘기하고 있었으니까 너무 적게 먹는다든지 저녁에 너무 일찍 먹어서 맞아요. 예를 들면 한 저녁밥을 한 5시에 먹어서 아, 11시 되면 이제 배가 고프잖아요. 그쵸. 당뇨 걱정 때문에 안 먹고 잤어요. 그러면 너무 저혈당이 돼서 보상작용으로 확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음식 때문에 저혈당이 왔다가 보상작용으로 확 높아지는 소모기 현상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운동을 너무 무리하게 해서 원장님이 맞아요. 얘기했던 것처럼 운동을 너무 무리하게 해서 혈당을 너무 많이 소모를 시켰더니 저혈당이 확 와서 이렇게 보상작용으로 훅 높아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당뇨약이나 인슐린 때문에 혈당이 확 낮아졌다가 보상작용으로 훅 높아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녁에 저혈당이 일단 올 수 있다는 거는 몸에 일단 뭐 무리가 온다거나 저혈당이 와서 저녁에 자다가 조금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위험한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 네. 그리고 이제 8번째로는 가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술 마셨더니 공복혈당이 낮아져서 한두 잔씩 마셔야겠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지난주 바로 업로드된 영상이 술을 마시면 공복혈당이 낮아질까요? 라고 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얼만큼 드셔라 라고 영상도 이제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술은 우리 몸에서 가장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간 기능을 가장 떨어뜨릴 수 있는 음식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거는 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나쁘니까 이 간에서는 이 술을 가장 먼저 해독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 에너지 대사를 막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술을 마시다 보면 얘를 분해하고 얘를 빨리 없애기 위해서 해독을 하기 위해서 포도당을 만들어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갑자기 혈당이 낮아질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술을 마신과 동시에 내 몸에서 적절하게 일어나야 되는 포도당 대사, 포도당 신생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공복혈당이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간이 술을 해독하느라 네네. 원래 포도당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밤새도록 간이 혈당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술을 해독하느라 다른 일을 못하고 술 해독하는데 정신이 팔려서 혈당을 못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실제 선조들이 예전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꿀물을 마셨던 거죠. 네네. 공복혈당이 낮아진다는 거를 체감적으로 알고 경험적으로 알고 아침에 일어나면 술 마시면 꿀물 마셨던 건데 저도 당뇨 진료하기 전에는 꿀물 마시는 게 숙취 때문에 그런 줄 알았거든요. 숙취 해소하려고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것보다는 저혈당 위험 때문에 혈당이 너무 낮아지기 때문에 꿀물을 마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막걸리 조금 먹어야겠네요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두 번째 저 실제 있었어요. 어떤 맞아요. 어르신이었는데 네. 그분이 오셔서 이제, 한약 치료는 안 하시긴 했는데 이제 건강 상담을 받고 가셨어요. 근데 네네. 그분이 결론은 나는 막걸리는 이제 앞으로 계속 먹겠다. 아. 원래 먹었었는데 계속 먹겠다. 그래서 그분이 막걸리 드시는 이유는 막걸리 안 먹으면 공복혈당이 높은데 막걸리를 먹으면 공복혈당이 낮은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래서 나는 이게 좋으니 계속 먹어도 되냐라는 거였는데 저는 그래도 공복혈당이 지금 낮아지는 건 일시적이지만 네. 간이 계속 어쨌든 술을 매일매일 해독하려면 적어도 하루는 먹고 이틀 정도는 쉬어줘야 되는데 그렇죠. 간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드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지만 뭐 이제 여생을 잘 즐기겠다 이러면서 이제 가셨던 기억이 나네요. 어쨌든 술 마시면 공복혈당이 낮아지긴 해요. 근데 아까 어떤 분이 이동근동근님인가 어떤 분이 댓글을 올려주셔서 제가 조금 있다가 이 얘기 나올 때 어차피 설명드려야지 했던 네네네. 질문이 있었는데 그분이 저는 공복혈당이 술 마시면 올라가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분은 오히려 간 기능이 나쁜 거죠. 안 좋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간 기능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사실 간 수치라고 하는 아니면 빌루리빈 수치 이런 양방 검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우리가 간 기능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술 마시고 나서 공복혈당이 높아지는지 요거 네. 가지고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복혈당이 높아지시는 분들은 별로 없거든요. 네. 별로 없잖아요. 네, 맞아요. 진료해보면 대부분이 낮아져요. 근데 높다고 하시는 분들은 간 기능이 그만큼 안 좋은 거고 이런 분들은 치료를 더 오랫동안 하셔야 되고 더 오랫동안 회복 기간이 걸린다 이렇게 맞습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술은 꼭 필요한 만큼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간에서 그 알코올을 분해하지 못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그 포도당 신생도 일어나고 알코올 숙취도 계속되고 하니까 공복혈당이 높은 상태인 거고요. 반대로 대부분은 그래도 간 기능이 간에서 빨리 알코올을 해독하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포도당 신생이 안 되면서 공복혈당이 오히려 낮아질 수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한약을 이제 치료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제 생활 습관을 잡아드리는 것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제부터 술 드시지 마세요. 밤에 위스키 한두 잔씩 드시는 거 드시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치료 끝나고 나서 제가 공복혈당이 치료 전보다 더 올라갔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렸었어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술을 마시면 공복혈당이 낮아지는 것은 술 때문이었고 오히려 내가 술을 끊으면 공복혈당이 일시적으로 올라가는 거는 당연한 현상이다. 하지만 간에서 그만큼의 회복하는 기간에서의 하나의 과정일 뿐이고 그 혈당 수치에 너무 민감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었어요. 마지막에는. 그래서 여러분께서 술을 마셔서 공복혈당이 낮아진다? 이거는 이득이다? 아닙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네, 그러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썰폰계통의 당뇨약이 조금 더 효과가 오래 갈 수가 있겠고요. 혹은 고탄수화물의 안주를 먹어도 여러분이 인슐린이 갑자기 급격히 분비가 되면서 일반인도 저혈당이 올 수가 있대요. 그래서 밤에 너무 많은 음식을 먹는 것은 좋지 않고 간이나 여러 다른 것에 문제를 줄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 네. 이제 마지막 파트인데요. 파트 3이고요. 당뇨약 없이 공복혈당 낮추는 3대 관리법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늘의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인데 지금 9시예요. 9시예요? 조금 더 시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2시간 해달라고 하시던데요? 오늘 2시간 달릴까요? 2시간 할 수 있죠. 파이팅이니까 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마지막 파트를 가장 핵심만 딱딱딱 정리하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공복혈당을 줄이고 공복혈당을 줄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꼽은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하나는 체중이고 두 번째는 수면이고 하나는 간 기능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스트레스가 빠져 있는데 스트레스는 사실 다 종합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어디에든 껴있어요. 아까 원장님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체중을 줄이려면 스트레스가 많으신 분들은 체중 잘 못 줄여요. 근데 물론 마른 사람들은, 마른 당뇨 환자분들은 신기하게 스트레스 받으면 살이 더 빠지세요. 네. 와, 이런 분들은 살이 어떻게 하면 찌나요? 살 좀 찌고 맞아요. 싶어 이러면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마음이 편해야 살이 좀 찝니다. 맞습니다. 살면서 가장 살이 쪘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가장 편하셨을 때였죠? 그렇대요. 네, 이런 분들은 오히려 살이 빠지고요. 근데 대부분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먹고, 늦게 자고, 술 먹고, 그렇다 보니 대부분은 살이 좀 찌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스트레스는 당연히 체중이랑도 관련이 있고, 스트레스 받으면 수면이 안 되죠. 네. 스트레스 받으면 간이 안 좋아지죠. 그래서 네. 스트레스는 제가 굳이 얘기하진 않지만, 제가 지금부터 말하려고 하는 이 3가지에 모두 다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체중 줄이는 꿀팁 3가지. 이거 정말 생각을 여러 번 해봤는데 좀 특별한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꿀팁이니까. 네네. 근데 꿀팁인데 정말 우리가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항상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 저녁밥. 저는 당뇨 환자분들 저녁밥만큼은 꼭 체크를 하거든요. 일찍 먹기, 그 다음에 좀 간소하게 먹으려 노력하기. 이건 제가 경험을 해봤어요. 한 3주 정도. 네네. 해외에 나갈 일이 있었는데 남편이랑 같이 나갔는데 3주 정도 운동을 하나도 못하고 대신 저녁밥을 좀 일찍 먹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네네. 6시, 6시 반 정도에 네. 저녁을 마치고 운동 못하고 한 10시, 11시 자고 이렇게 했는데 살이 그때 최근에 가장 많이 빠졌던 최근 몇 년 동안 네. 사실 저는 운동을 하는 게 살을 빼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건강도 중요하지만 근데 사실 운동을 하면 운동 끝나고 제가 밥을 먹거든요. 그렇죠. 늦게 먹거든요. 그래서 저녁밥이 진짜 중요하구나. 이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건 당뇨 환자분들 티칭 해드리고 피드백 해오면 2주 동안 또 생활해오고 해보면 저녁밥 일찍 먹는 분들이 가장 살이 잘 빠지시는 것 같아요. 저녁밥 너무 맛있잖아요, 원장님. 전 저녁이 제일 맛있던데요. 맞아요, 원장님. 맞습니다. 그래서 살을 빼기가 힘든 거예요. 그렇죠. 가장 첫 번째. 그래서 꿀팁이지만 이게 정말 뭐 편법 이런 거 없어요. 가장 정통으로 가야 되는데 정석이죠. 네, 저녁밥이 가장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간식. 밥을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먹고요. 간식을 끊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간식은 한 번 들어가면 끝이 없죠. 네, 맞아요. 끝이 없죠. 힘들죠. 저는 서랍을 항상 비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서랍에 간식이 없게. 저는 서랍에 지금 있는 거 떠올리면 아몬드, 카카오 닙스, 껌 요거 있어요. 또 있을 것 같은데. 없앴죠. 없어요? 없앴죠. 없앴죠.
네, 있으면 먹게 되니까 없앴습니다. 네, 맞아요. 초콜릿도 예전에는 좋아해서 막 넣어놓고 이렇게 했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눈에 없어야 돼요, 음식은. 맞아요. 눈에 없어야 돼요. 그래야지 간식을 안 먹으려면 근데 또 밥을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는 드시긴 해야 돼요. 밥을 너무 안 맞아요. 먹으면, 밥을 먹어서요. 밥을 너무 안 먹으면 간식이 찼잖아요. 맞아요. 어쨌든 저녁밥, 네. 간식 끊는 거, 마지막은 운동인데요. 운동은 사실 땀을 빼야 운동이 되죠. 그렇죠. 땀을 빼야 유산소 운동을 해서 지방을 태우기 때문에 세 가지. 네. 꿀팁이지만 가장 어려운, 또 생활하고 실천하기는 가장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꼭 지켜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면이죠. 수면을 잘해야 공복혈당이 낮아진다. 이 얘기 아까 많이들 말씀드렸었는데 수면을 위한 꿀팁 세 가지. 일단 수면은 가장 기본적인 건 11시 전에, 적어도 12시 전에 자고 7시간 이상 잔다. 요거는 기본 원칙이에요. 기본 원칙이라서 이게 되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수면을 위한 꿀팁 세 가지는 잠을 자고 싶은데 못 주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대원칙 11시 전에 7시간 이상 자는 거는 누구나 다 지켜주시고요. 근데 나는 자고 싶은데 못 잔다. 이런 분들은 일단 첫 번째, 빛을 좀 보려고 노력을 해주세요. 네. 낮에 해가 떠 있을 때 꼭 산책을 20분에서 30분 정도는 해주셔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또 생체 리듬도 맞춰지고. 우리가 또 일정하게 되고, 그 다음에 햇빛을 빼야 호르몬도 많이 만들어지고 잠을 자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햇빛 쬐는 거 정말 중요하죠. 원장님도 햇빛 쬐시죠? 전 햇빛 너무 좋아하죠. 너무 좋아해서 주말에는 뭐 등산도 자주 가고, 햇빛은 이제 식후에 저는 꼭 쬐려고 노력을 해요. 식후 운동에도 도움이 되고, 또 밥 먹고 바로 앉아 있으면 뭔가 좀 소화가 덜 되는 느낌이 들어서, 요즘 햇살 너무 좋잖아요. 맞아요. 요 며칠 사이 비가 오긴 했는데 가을 햇살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곡식이 익어가는 계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꼭 하루에 30분 정도는 그러니까 햇살을 쬐주셔야지 기분도 좋아지시고 여러분의 생체 리듬도 맞춰질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수면을 위한 꿀팁 세 가지. 하나는 첫 번째는 햇빛 쬐는 겁니다. 요거는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의외로 또 안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맞아요. 네. 못 하신다고 하시고 제가 오늘도 여쭤봤더니 하루에 30분 햇빛 안 쬐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직장인 분이시거나 뭐 이렇게 정말 연로하신 분들이 오히려 더 햇빛을 많이 쬐시고요. 저희 같이 좀 젊은 연령대가 오히려 햇빛 쬐는 거를 소홀히 하시는 것 같아요. 햇빛 쬐는 거 꼭 시간을 만들어서 주말이라도 맞습니다.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족욕이나 반신욕. 체온을 올려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체온을 올려야 따뜻해진 기온을 유지하다가 자기 전에 체온이 낮아지면서 잠이 드는 게 가장 이상적이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족욕이나 반신욕 하면 수면에 도움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자기 전에 족욕이나 반신욕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명상이에요. 네, 명상은 지금까지도 계속 저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명상 관련된 영상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저희가 명상 그 영상들을 환자분들에게 추천해주면서 가장 효과를 많이 봤던 게 사실 발끝치기거든요. 네. 원장님도 발끝치기 소개해주고 있죠? 네, 저는 발끝치기 좋아해요. 하고 계세요? 몇 번 치다가 보면은 그냥 피곤해서 자게 되고, 그냥 치는 것 자체가 재밌기도 하고요, 저는. 누워있을 때 집중도 잘 되고, 생각이 많으셔서 사실 잠을 못 자시는 경우도 많으실 거예요. 그랬을 때 내 생각을 어느 한 곳에 신체에 집중을 한다라는 의미가 좀 큰 것 같아요, 저는. 혈액도 실제로 아래쪽으로 모이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래서 숙면을 위한 꿀팁 세 가지 딱 뜨자마자 나당식 님이 발끝치기 얘기하셨는데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정답! 네, 발끝치기를 하는 게 아까 원장님 얘기했던 것처럼 실제 불면이 있으신 분들 중에 생각이 많아서 불면인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누우면 그냥 고요한 상태에서 불을 끄고 하면 나에게 집중이 되니까 내 마음에 집중이 되니까 이런저런 생각이 자꾸 올라오나 봐요. 그래서 잠을 못 주무신 분들이 사실 생각보다 많아서 발끝을 치면 발을 치는 거랑 생각을 하는 거랑 동시에 잘 안 돼요. 사실 그래요. 네, 왜냐면 내가 생각을 자꾸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발이 멈춰 있거든. 그렇군요. 네, 멈춰 있지 않던가요? 저는 하다가 자나 봐요. 원장님 그냥 안 해도 자잖아. 안 해도 자죠. 잘 자죠. 그러니까 안 해도 자잖아요. 네. 어쨌든 발끝치기를 하면은
이게 도움이 많이 되는 이유를 제가 찾아봤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한 10명 정도에게 제가 환자분들에게 권하면 한 분 정도는 저는 효과 없던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네. 사실 이거는 성공률이 진짜 높았어요. 한 10명한테 권하면 불면이 있으신 분들한테 10명한테 권하면 9분은 다 성공을 했었는데 그분들의 공통점은 좀 생각이 많은 분들인 것 같고요. 나머지 10% 정도는 다른 유형, 불면에 좀 다른 유형들 있잖아요. 네, 간 때문이나 폐 때문이나 다른 유형들이 있는데 심장 때문이나 네. 좀 다른 유형의 분들은 효과를 못 보셨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타율이 좀 높았어요. 90% 이상. 제가 지금까지 뭐 안대도 해보세요. 수면 유도 명상도 해보세요. 여러 가지 권해봤는데 이게 가장 타율이 높았기 때문에 발끝치기. 이거는 꼭 진짜 꿀팁입니다. 꿀팁. 그래서 햇빛 쬐기, 그 다음에 체온 높이기, 조격이나 반신욕하기, 그 다음에 마지막이 명상인데 명상은 가장 쉬운 거는 발끝치기이고요. 이런 것도 좋대요. 자기 전에 하루를 돌이켜보는 거죠. 정리를 하고 자는 거죠. 내가 오늘 그래 어떤 일이 있었지 생각을 해보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사실 안 좋은 일이잖아요. 오늘 있었던 안 좋은 일, 누가 나한테 했던 말,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떠오르는데 그런 것들을 돌이켜보고 내가 잘못한 거 없는지 생각해보고 참회도 해보고 종교가 있다면은 회개나 그런 것도 해보고 그런 걸 하면서 내가 하루를 정리를 하고 잠이 들면 이미 정리가 다 됐기 때문에 마음이 더 편한 상태에서 잠을 잘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수면이 좀 좋아질 수 있는 거죠. 최근에 그 유튜브 채널 저희 채널에서 그 놓아버림이라는 영상을 올려드린 적 있거든요. 네. 놓아버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럴 때. 그래서 아까 제가 강의 시작하기 전에 원장님한테 여쭤봤어요. 잠자기 전에 혹시 이런 거 하시냐 했더니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아닙니다. 오래됐어요? 하신지? 네, 저는 자기 전에 내가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좀 정리를 하고 자게 되는 것 같아요. 뭘 잘못을 했고, 뭘 어떻게 살아야겠고, 이런 거를 좀 정리를 하다 보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됐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여기서 또 여러분도 그냥 내 마음을 비워놓는다, 내려놔야겠다라는 것 많이 실천을 해주시고요. 당뇨, 공복혈당 어떻게 하지? 모든 걱정을 내려놓으셔야지만 사실 깊게 숙면을 취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를 돌아보는 것도 좋고 내 모든 근심 걱정을 내려놓는 순간 여러분께서도 공복혈당도 내려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맞아요. 수면을 위한 꿀팁 3가지 정리해보면 빛 쬐는 거, 낮에 빛을 햇빛을 한 20분에서 최소 한 30분 정도는 꼭 쬐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전에 반신욕이나 조격하는 거. 네. 세 번째는 명상인데요. 빌 게이츠도 명상하고요. 스티브 잡스도 명상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명상 되게 많은 분들이 더 많이 알려져서 하고들 계시는데 발끝치기 정말 추천드리고 아니면 하루를 정리하고 자는 거. 우리 박은희 원장님처럼 정리하고 자는 거 저도 오늘부터 해봐야 되겠어요. 참여하면 불면 와요. 이런. 그런가요? 그런 참여 말고요. 그냥 좀 긍정의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것. 내가 고민을 하는 거보다, 노래도 있잖아요. 고민보다 고라고. 고민을 하지 마시고, 고 하시는 거예요. 내일은 어떻게 살아야겠다. 라는 정도의 좀 뭔가 동기부여? 이런 거를 정리를 하시는 거지. 내가 이런 걸 잘못했지? 나는 왜 이렇게 하지? 나는 왜. 그럴 때 놓아버림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럴 때 놓아버리셔야 돼요. 걱정되는 거를 내가 안고 자면 생각이 더 많아져서 못 자는 거예요. 맞습니다. 중간에 깼을 때도 꼭 생각이 많아져서 못 잔다고 하시더라고요. 환자분들이. 그래서 자기 전에 하루를 돌이켜보고 좋은 것들, 안 좋은 것들 그대로 생각을 하는데 정리를 하면서 좀 놓을 게 있으면 좀 놓아버리는 놓아버린 명상 꼭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3가지를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는 간 기능을 높이는 꿀팁이에요. 이것도 제가 꿀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기본적인 게 뭐냐면 과로하지 않기. 네. 저희 지인의 일인데 술을 끊은 상태에서 술 끊은 상태에서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었는데 굉장히 계속 야근하고 교대 근무를 하고 그런데 간 수치가 너무 높아서 입원을 해서 간 수치를 내린 경우가 있었거든요. 술 때문만이 아니에요. 간 기능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과로를 해도 야간 근무를 한다거나 아니면 교대 근무를 한다거나 아니면 잠이 너무 적다거나 이렇게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간 기능이 안 좋아질 수 있다. 네. 그래서 반대로 과로하지 않아야 간 기능을 살릴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수면을 잘하는 거. 그래서 11시 전에 자고 7시간 이상 자고 또 불면이 있으면 불면을 치료하는 거. 이게 또 간 기능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마지막 3번째는 술. 사실 간 기능 좋게 하려면 사실 술을 가장 먼저
끊거나 아니면 절주를 해야 되잖아요. 네. 사실 와인이 좋다고도 하는데 와인 많이 마시는 나라에는 또 간경화가 많다고 하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간 기능 생각하면 가장 먼저 술 생각하시는데 당연히 술도 줄이고 끊으면 더 좋고 하지만 과로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일찍 자는 거, 잠 잘 자는 거, 불면증 치료하는 거 이런 것도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꿀팁 3가지씩 말씀드렸는데 사실 한약 치료도 되게 좋잖아요. 그럼요. 중요하고.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예를 들면 체중 줄이는 거 얘기했는데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중에 다이어트 한약 많이들 드시거든요. 네. 드시는 이유가 일단 식욕을 확실하게 떨어뜨려주는 맞아요. 한약이 있죠. 이거는 뭐 저희 우리나라 모든 한의원에서 다이어트 한약을 만들고 있는데 다이어트 한약은 일단 기본적으로 체중을 식욕을 떨어뜨려주고 식욕을 떨어뜨려주고 대사량을 높여주기 때문에 체중을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되고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음식은 별로 안 먹어. 나는 별로 안 먹는데 살이 쪄서 답답해.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사실 한약적으로는 습다명이잖아요. 저요. 별로 안 먹어. 아, 저 별로 많이 먹습니다. 원장님 별로 먹는 건 아니죠, 사실. 아니에요. 많이 먹진 않죠. 과식은 아니죠. 음식을 좋아해서 뿐. 좋아하죠. 음식을 좋아할 뿐 과식은 아닌데 어쨌든 나는 음식 진짜 조금 먹어. 자타공인 나는 진짜 음식 적게 먹어 하는 분들인데 살이 찌신 분들 있어요. 정말 이렇게. 근데 이런 분들은 식욕 억제제 한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거든요. 왜냐면 더 줄일 음식이 없으니까. 네네. 그만큼 줄여봐야 의미가 없으니까. 이런 분들은 사실 습담을 날려주는 부종을 빼주는 한약을 먹으면 살이 빠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정말 신기합니다. 네네. 원장님도 지금 드시고 있다면서요? 네, 제가 정말 신기하게 요즘 계속 몸이 무겁고 축 처져서 되게 신기해서 그냥 부종을 빼는 한약? 좀 내가 습담을 빼주는 한약을 먹었는데 정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침에 분명히 어제 제가 샤브샤브도 먹고 이렇게 먹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체중이 줄어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간만에 이렇게 몸이 가벼워짐을 느꼈어요. 그래서 너무 놀랐고 아, 정말 내가 몸이 안 좋은 것을 나 스스로가 방치하지 않고 나 스스로를 개선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되구나. 그래야 제가 에너지를 전달해 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그랬으면 좋겠고, 그리고 통계학적으로도 여러분께서 인터넷에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다이어트에 성공했을 때 어떤 게 가장 효과적인가? 1위가 한약치료였어요. 아, 논문이 있었죠. 네. 1위가 여러분께서 그것도 의사 선생님께서 작성하신 거였는데 네. 그래서 통계학적으로도 한약 치료는 정말 여러분의 대사의 불균형을 균형으로 맞춰주는 거기 때문에 중요하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확실하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고 봅니다. 맞아요. 체중을 줄이는 4번째 꿀팁 한약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사실 수면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당뇨 치료해보면 거의 대부분 수면 문제를 끼고 오시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이 한약 치료하는 과정에서 수면의 질이 좋아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수면에도 당연히 한약 치료가 도움이 되는데 한약은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천황보신단이라고 되게 유명한 우황청심환처럼 약국에서도 팔고 있거든요. 천황보신단이라는 한약도 있고 아니면 시오소간산, 네. 아니면 가미소요산 등등 네, 수면에 도움을 주는 그런 한약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불면 치료를 위해서 이것저것 노력을 해봤는데 너무 힘들다라고 하면 꼭 한의원 도움을 받으시고요. 그다음에 간 기능도 마찬가지예요. 간 기능을 좋게 해주는 한약재들이 실제 있거든요. 뭐 인진 같은 거, 인진이 들어간 인진오름산이라든지 아니면 청간탕 아니면 보간탕 이런 한약들이 있기 때문에 간 기능이 문제라서 간 기능이 안 좋고 뭐 간수가 높아서 고민이신 분들이라면 한약치료 도움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댓글이 올랐었는데 제가 몇 개 뽑아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첫 좋습니다. 번째, 네. 발끝치기는 몇 분을 하면 될까요? 발끝치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기 전에는 20분. 네, 자기 전에 20분. 왜냐면 자기 전에 20분을 하다 보면 대부분 그 안에 그래도 주무세요. 아, 맞아요. 신기하게. 그럼요. 네. 근데 그 안에 못 주무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더 하라고 말씀드려요. 네. 그냥 30분 이상 하면 좀 힘든 것 같기는 해요. 그럼 그런 분들은 30분 하고 일단 쉬다가 잡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권해드리는 시간은 20분. 왜냐면 20분을 권해드렸을 때 한 10분 중에 6, 7분 정도는 20분 안에 자는 것 같아요.
사실 20분 엄청 길죠. 여러분 1분 한번 쳐보세요. 1분 치다가 힘들어서 못 칩니다. 20분 이거 칠 수 있는 집중력이. 맞아요. 이 집중력도 있지만 원장님은 이렇게 근력이 있어서 상관없을 수 있는데 이게 치는 게 되게 힘들어요. 힘들어요. 허벅지 안쪽 근육을 써야 되는데 우리가 허벅지 안쪽 근육은 만들지 않잖아요, 잘 평소에. 네. 보통 뭐 앞에 대퇴사두근, 뭐 네, 햄스트링 이런 거 운동을 해도 안쪽 근육은 잘 만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네. 안쪽 근육을 가지고 얘를 자꾸 발을 쳐야 되기 때문에 이게 몇 분 하다 보면 힘들어요. 5분 하다가 쉬고 5분 하다가 쉬고 이렇게 하시는데 나당신이 허벅지 터져요. 그럼요. 터집니다, 진짜로. 허벅지 안쪽 근육이 부족한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께서 또 그 잠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셨어요, 네. 확실히. 그래서 한 3가지를 질문을 주셨는데, 커피를 하루에 몇 잔 마셔도 되냐, 그리고 스마트폰을 하면서 발끝치기를 해도 되냐, 유튜브를 보면서 발끝치기를 해도 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원장님? 커피나 스마트폰 어떻게 제어하면 좋을까요? 일단 발끝치기 얘기하고 있었으니까 스마트폰 먼저 얘기하면 저는 잠자기 전에 할 때는 다 끄고 하라고 해요. 잠자기 전에는. 네네네. 내가 자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환자분들한테 말씀 안 드리면 오해가 있더라고요. 나중에 하고 왔는데 저는 소용없던데요? 라고 해서 어떻게 하셨는데요? 그러면은 그냥 TV 보면서 했대. 네. 그럼 당연히 효과가 없죠.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 원칙이 자기 전에 20분 동안 발끝치기 할 때는 불 끄고 핸드폰 끄고 TV 끄고 끄는 거 다 말씀드려요. 다 끄고 내가 잘 준비 다 해놓고 그 상태에서 쉬셔야 한다. 발만 멈추면 내가 잘 수 있는 상태. 네. 그렇게 하고 주무셔야지 스마트폰 보다가 자는 거는 없어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몸이 안 좋아서 발끝치기를 통해서 내가 몸이 좋아지는 용도로 활용을 하고 싶다. 왜냐면 사실 이게 발끝치기를 하면 고관절이 자꾸 열렸다 닫혔다 하기 때문에 고관절이 통해지거든요. 그래서 고관절이 막혀 있는데 평소에 이쪽에 뭐 혈관이나 신경들이 자꾸 지나가는데 이쪽이 열리면서 몸이 굉장히 많이 좋아져요. 하체 쪽으로 순환이 열리니까. 이런 내가 건강에 도움을 많이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런 분들은 하루에 1시간 정도를 추천드려요. 다 해서. 그래서 실제 어떤 분이 고관절이 좀 많이 안 좋으신 분이었어요. 그분이 약간 쩔뚝거리시면서 걷는 분이셨는데 그분한테 발끝치기를 권했고, 왜냐면 평소에 딱히 할 수 있는 운동이 없거든요. 고관절이 이렇게 쩔뚝거리시니까. 그래서 이걸 권했는데 1시간 동안 2주를 하고 오시더니 몸이 진짜 가벼워졌대요. 그럼요. 네, 정말 좋은 운동인데 그분이 저보다 더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할 말은 없지만 1시간씩 2주를 하신 거예요, 그분은. 저 누워서 운동할 수 있는 꿀팁인데요? 네, 맞아요. 그런 경우에는 20분은 자기 전에 하고 한 40분 정도는 뭐 TV 보면서 이렇게 되게 어떻게 보면 좋은 운동이죠. TV 보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니까 되게 좋은 운동이고, 커피는 이거는 본인의 수면이랑 관련을 지어서 정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 한 6시, 7시 이후에 먹으면 잠을 잘 못 자서 저의 마지노선은 6시, 7시고 저희 남편은 자기 직전까지 마셔도 사실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늦게까지 마셔도 되는데, 의학적으로는 사실 늦게 마시면 이게 1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카페인이 분해되는데.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사실 늦게 마시면 나는 잔다고 생각하지만 수면이 깊지는 않대요. 네, 그래서 늦게 마시는 거는 추천드리지는 않지만 그냥 본인이 느꼈을 때는 잠 자는 거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사실 늦게까지 계속 마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의학적으로는 12시간이 걸리니 낮 12시, 1시 이후로는 안 드시는 게 좋기는 하죠. 네, 맞습니다. 커피로 인해서 내가 민감하다 싶으시면 최대 오후 3시 전까지만 드시고요. 그 이후로는 안 드시거나 아예 끊으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제가 오늘 영상은 커피로 찍었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커피가 궁금하시다면 영상으로 확인해주세요. 며칠 뒤에 올라오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가지가 더 있는데요. 3가지 짧게 답변을 드릴까요? 네. 야간 근무자는 어떻게 수면을 취해야 되냐? 야간 근무자 이거는 참 고민이긴 한데, 야간 근무자는 어쩔 수가 없죠. 잠을 일단 생업을 해야 되니까 일을 하시고 야간 근무 그 패턴이 항상 있을 거잖아요. 7시에 끝나는 날, 뭐 10시에 끝나는 날, 뭐 오후 몇 시에 끝나는 날, 이런 패턴에 맞춰서 항상 자는 시간이랑 일어나는 시간을 정하셔서 그 시간에 자고 일어나고, 이렇게 근무할 때는 이때 자고 이때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본인 패턴에 맞춰서 잠자는 시간이랑 일어나는 시간을 정하셔서 그걸 유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7시간은 자려고 노력하는 거. 네, 맞습니다. 야간 근무하시는 분들이 가장 놓치는 게, 특히 낮에 잘 때 핸드폰을 그냥 놓고 자다가 연락 오면 다 받고 약속 있으면 가고 부모님 병원 모시고 가려면
야간 근무하고 모시고 가고 이러다 보니까 본인의 그 수면이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간 근무하시는 분들이 수면을 잘 못 지키고 특히 7시간은 또 낮에 7시간 자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많죠. 네, 그래서 낮에는 또 잘 때는 뭐 4, 5시간밖에 못 자고 잠이 안 오기도 하고 네네. 그래서 그게 가장 문제인데 야간 근무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생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보고요. 하지만 대신 자는 시간, 야간 근무 패턴에 따른 자는 시간, 그리고 7시간 유지, 이거는 두 가지 원칙은 꼭 지켜주셔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비만 당뇨 살 빼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빼셔야죠. 당연하죠. 아유, 뭐 100명한테 물어봐도 다 비슷하게 마른 당뇨 대답할 살쪄야 것 같아요. 합니까? 당연히 찌셔야죠. 그 찌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직접 오십시오. 지난 영상도 있잖아요. 아, 맞아요. 마른 영상 당뇨. 얼마나 많이 네, 찍어드렸는데. 마른 당뇨는 정말 영상 많죠. 네. 강의도 여러 번 했었으니까요. 저희 선생님이 또 링크를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른 당뇨에 대한 예전에 몇 차례 강의를 했었어요. 네, 맞아요. 그 영상 꼭 다시 보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SS라는 그 닉네임을 가지신 분이 뭐 저희 강의를 쭉 정리하셔서 댓글 한번 딱 올려주시고 쭉 올려주셔서 하셔서 그분이 질문 한 개를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끝으로 네. 답변 하나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직접 만든 요거트에 꿀을 섞어 먹어도 되나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주 소량만 드시기를 권하고요. 직접 만든 요거트가 이제 유청이 분리가 되죠. 그러면 유당도 같이 분리가 된 건데 당뇨인들한테 굉장히 좋은 간식이 이미 만들어졌어요. 근데 꿀은 단당류기도 하고 꿀 자체가 단맛을 이제 농도를 이제 좀 더 짙게 하다 보면은 그렇게 좋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요. 한 스푼만 진짜 먹고 싶을 때는 조금 향긋하게 해서 먹어도 좋고 아니면 올리고당 권해드려요. 올리고당 넣으면은 또 장 대사가 더 원활해지실 수도 있고 해서 올리고당 드시고 마른 당뇨인이 살찌는 음식들 또 많이 막 질문 주시거든요. 뭐 많죠. 마른 당뇨인의 핵심 음식을 적정량 계속 꾸준히 먹어주면서 혈당을 덜 오르게 하는 음식. 유튜브 영상 찾아보시고요. 비만 당뇨인은 음식을 일단 규칙적으로 드세요. 그리고 많이 드시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음식에 관한 참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테고 또 오늘 주된 강의는 수면, 비만, 간 기능, 스트레스 이거 4가지여서 좀 이렇게 잘 여러분의 뭐가 문제인지 이거를 정확히 아신다면 치료까지도 연결되실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좋습니다, 원장님. 네. 남정님이 당뇨스쿨님 다음 강의 시작 전 문자 자동으로 오나요? 신청을 하셔야 갑니다. 사전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사전 신청 하시라고 또 카톡도 보내기도 하고 내일 또 신청하신 분들에게는 또 문자도 가기 때문에 그런 거 보시고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쯤에서 Q&A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지금 9시 20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또 진행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Q&A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여기 띄어져 있는 당뇨스쿨 연락처로 문자 주시면 내일부터 저희가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다리시던 이벤트 경품 추첨이 곧 시작됩니다. 5분 뒤 경품의 주인공들이 밝혀질 텐데요. 여러분 모두 주인공이 될 수 있으니 나가지 마시고 당첨 결과를 꼭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그 10탄, 다음 달 강의가 온라인 강의가 10탄인데요. 언제인가요? 11월 2일 저녁 8시입니다. 아, 그렇군요. 온라인 실시간 강의는 매월 첫째 주 화요일에 진행되고 있는데요. 다음 달 강의는 저희가 당뇨인의 면역이라는 주제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면역력이 굉장히 화두가 되는 시대가 됐죠. 백신을 맞았든 아니면 코로나19에 걸렸든 항상 기저질환 얘기를 하잖아요. 네, 속상하죠. 맞습니다. 기저질환 있으니 뭐 부작용이 더 높다. 기저질환 있으니 뭐가 더 안 좋았다. 뭐 이상 반응이 더 높았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도 상담할 때 백신 맞아도 되나요? 제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요즘. 이런 질문 진짜 제일 많이 받아서 하지만 저희가 답변을 드리지는 못하잖아요. 그럼요. 네,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당뇨인 분들이 면역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진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19가. 그래서 당뇨인 분들은 앞으로는 혈당 관리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감염 문제는 계속 반복이 될 것 같아요. 코로나 뭐 몇 년 지나면 또 다른 거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는 면역력 관리도 함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 강의 때 당뇨인의 면역력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과 마찬가지로 박은영 원장님과 함께 네. 원장님 다음 달에도 네. 함께 해주시고요. 지속적으로 당뇨 공부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공동 리더로 활동하고 있는 네이버 밴드 당공사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가입하셔서 꾸준히 당뇨 공부하시면 당뇨 극복에 많은 도움 되실 텐데요. 사전 참여 신청해주신 분들께는 내일 당공사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벤트 추첨을 시작해볼까요? 와, 제가 제일 기뻐하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사전 참여 신청해주신 분들 중 15분, 그리고 오늘 강의 중 당일 참여해주신 분들 중 15분, 총 30분께 드릴 예정이고요. 따로 추첨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경품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5가지인데요. 저와 박은영 원장님을 포함한 당부무료진이 출간한 책, 마른 당뇨 치료법은 따로 있다입니다. 마른 당뇨, 비만 당뇨로 구분한 당뇨 치료 이야기가 가득 담겨져 있고요. 총 8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세브란스 병원 교수진들의 자문으로 만들어져 믿을 수 있는 온누리 아이코리아의 세브란스 케어 활력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프리바이오틱스, 비타민까지 한 번에 섭취 가능한 건기식이고요. 총 4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당뇨인들의 시기를 연구하는 닥터키친의 제품입니다. 사전 참여자에게는 단호박 삼색나물 3개를, 당일 참여자에게는 퀴노아 갈릭 닭가슴살 3개를 각각 3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맛도 영양도 훌륭한 제품입니다. 다음으로는 엉파의 쏙 빠진 양념 쭈꾸미와 이베리코 핫바입니다. 천연 조미료로 만들고 첨가물 걱정 없이 드실 수 있는 맛있는 제품인데요. 총 4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잡곡에 함유된 당질을 취사 과정에서 최대 33%까지 절감시켜주는 저당밥솥 당비움입니다. 저희와 제휴맺은 기업에서 직접 제작했고요. 총 8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제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나 구매 링크는 하단 설명란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이제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이 고생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사전 참여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책 받으실 4분 뽑아주시면 됩니다. 네, 마른 당뇨 치료법은 따로 있다 받으실 4분입니다. 이땡은님, 5371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에 이땡율님, 2792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저희 책 열심히 읽고 질문 또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땡미님, 이거 저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이혜미님이 계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분이셨으면 좋겠다. 이거 제 번호 아니에요. 네, 저랑 동명이인이실 수도 있겠네요. 이땡미님, 1513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마지막 정땡나님 2433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4분 다 뽑았고요. 다음으로는 온누리 아이코리아의 세브란스 케어 활력 단백질 받으실 2분 뽑도록 하겠습니다. 와. 3가지가 한 번에 들어있대요. 프리바이오틱스랑 단백질, 비타민. 네, 목땡환이. 와, 이름 되게 특이하네요. 모카. 네. 예쁘시다. 네. 0678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조땡진님 2314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 뽑았고요. 다음으로는 닥터키친의 단호박 삼색나물 3개 받으실 3분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단호박이랑 삼색나물을 넣어서 만든 야채솥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땡만님 5533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분 예전에도 당첨됐던 것 같은데? 그런가요? 왠지 제 환자분이신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너무 익숙하신데요? 네. 다음으로는 임땡석님 1660 축하드립니다. 네, 마지막 닥터키친 제품 받으실 이땡훈님 6831 축하드립니다. 이 야채솥밥 보니까 곤약쌀이랑 그 다음에 잡곡 이렇게만 넣어가지고 곤약쌀로만 네 해서 만든 야채솥밥이더라고요. 굉장히 건강하고 당뇨인들을 생각해서 만든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는 엉파의 쏙 빠진 양념 쭈꾸미 이베리코 핫바 받으실 2분 뽑도록 하겠습니다. 박땡주님 7935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선주님 받으셨나요? 선주박. 그래요? 네. 오. 이분이실까요? 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축하드립니다. 원장님 축하드립니다. 지인이신가요? 아닙니다. 제가 박씨지만 잘 모르는. 아닙니까? 저 아까 아닙니다. 이땡미님도 저의 지인 아닌데 아, 아니신 거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다음으로는 김땡희님. 김땡희님, 0220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두 분 다 뽑았고요. 마지막으로는 11만원 상당의 저당밥솥 당비물 받으실 네 분 뽑도록 하겠습니다. 누구 네, 네 분. 김땡형님, 2661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안 되셨대요. 아, 선주방님이 아니시군요. 아, 모른 척하고 보내셔야죠. 이땡자님 8157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두 분 더. 네. 조땡철님 3523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마지막. 네, 이땡은님 2408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오, 있었나요? 당첨되신 분? 없었어요? 것 같아요. 아, 정말. 기대하지 마십시오. 당일 참여. 실망하지 마십시오. 기대하지 마십시오. 빨리 끝났어요. 실망하지 마시고요. 당일 참여자 추첨 이벤트가 곧 진행될 예정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댓글로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께 추첨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 8시 반까지 댓글을 하나라도 달아주신 분들이라면 모두 자동 응모가 되었습니다. 댓글에서 아이디를 추출해서 랜덤으로 추첨하는 방식입니다. 당일 참여자 분들 중에 저희 연락을 기다리시다가 경품을 못 받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사전 참여해주시는 분들이랑 다르게 저희에게 정보가 없잖아요. 댓글만 달아주셨지 저희에게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아이디 아니면 저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당첨이 되시면 저희에게 문자로 정보를 주셔야 합니다. 랜덤 추첨기를 세팅하고 있는데요. 네, 다 됐다고 하니까요.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사전 참여자와 동일하게 5가지 제품 받으실 15분 랜덤으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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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7, 6, 5, 4, 3, 2, 1. 와, 누굴까요? 이수진님 아까 계신 거 봤어요. 아, 그래요? 네. 여기 댓글에요? 네네네. 아. 다 댓글 다신 분이시니까. 그러니까요. 조용한님은 초반에 오셨어요. 초반에 들어오셨어요. 맞아요. 책 마른 당뇨 치료법은 따로 있다 받으실 네 분이고요. 이수진님, 박상선님, 금성님, 조용한님. 조용한님이 굉장히 빨리 오셔서 댓글을 달아주셨던 분이에요. 그렇군요. 네, 여기 당첨되신 분들 한마디씩 해주셔야 되는데 말씀을 안 하시네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누리 아이코리아 세브란스 케어 활력 단백질 받으실 분 두 분입니다. 최기리님, 0079님. 아까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맞아요. 대화 많이 하셨던 분인데 이분 항상 댓글 다신 분이시는 것 같은데. 이니셜인 것 같아요. KHJ 0079 이니셜과 핸드폰 끝자리이겠죠? 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댓글 달아주세요. 받았다고.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닥터키친의 야채솥밥이고요. 아까랑 다른 제품이에요. 퀴노아 닭가슴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퀴노아라는 잡곡이 있잖아요. 네네. 그 잡곡이랑 곤약살이랑 그다음에 닭가슴살을 가지고 야채솥밥을 만든 당뇨인들을 위해서 만든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한나님, 백현미님, 안남주님 축하드립니다. 우와, 안남주님 안남주님 또 받으시네요. 네. 그래요? 저번에도 받으셨어요? 지난번에 받으셨죠. 금성님 받으셨대요. 네, 축하드립니다. 안남준이 처음에 입장해 주셔가지고. 맞아요. 네, 항상 20분 전에 네. 응원해 주시고.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영파의 쏙 빠진 양념쭈꾸미 그리고 이베리코 핫바 받으실 두 분이고요. JWK님 이것도 이니셜인 것 같아요. 네네. JWK님 그리고 김보유님 댓글 많이 맞아요. 하셨네요. 조용한님 신난대요. 우와! 축하드립니다. 저도 신나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저당밥솥 당비움 받으실 분입니다. 네, 미영언니, 미영언니님, 그 다음에 천새별님 계속 댓글 하고 축하드려요 하는데 본인이 받으셨어요, 이제. 경환님, 네, 콩이님, 네, 축하드립니다. 미영언님. 미영 언니도 오셨고. 네, 다들 축하드립니다.
손주박님은 아까 박선주님이 아니었던 그 박땡주님이요. 네네, 아, 박땡주님. 그렇군요. 본인인 줄 아시고 기뻐하시다가 아니라고. 그렇군요. 아이고, 아쉬워. 네, 모두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당첨자 명단 확인하셨나요, 여러분? 네, 놓치신 분들은 강의가 종료된 후에 화면에서 확인 가능하니까요. 조금 이따가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벤트 추첨 당첨자 경품 수령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참여 신청하신 분들은 신청하실 때 기재해 주신 연락처로 내일 저희가 연락 드릴 거고요. 당일 참여 신청하신 분들은 저희 쪽으로 정보를 보내주셔야 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핸드폰 번호로 성함, 연락처, 주소, 유튜브 아이디를 꼭 보내주세요. 그래야 저희가 상품을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돌아오는 일요일 10일까지 보내주신 네, 다음 달에 만나요. 바이바이. 원장님 고생하셨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공복혈당 화이팅! 화이팅! 다음 달에 만나요. 네.